유튜브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아나운서들 어떻게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에세이가 좋은 게 음. 직업인들의 진짜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가수가 부럽다. 가수들은 자기 작품이 영원히 남고 또 배우들도 작품으로 네, 맞아요. 남는데 아나운서는 그냥 흩어져 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되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만으로도 너무 빛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은 아나운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배우나 가수나 또 작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죽어도 작품이 남는데 네. 뭐 아나운서의 방송을 갑자기 10년, 20년 뒤에 찾아볼까? 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밖에 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왜 나는 꿈을 아나운서만 갖고 있었지? 이게 마치 어릴 때 여자들이 TV에서 보면서 미스 코리아 한번 되고 싶어. 아나운서 되고 싶어. 이랬던 맥락이었던 것 같아, 나도. 좋아 보이니까. 네. 좀 아쉬운 게 다시 만약에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늦게 피더라도 창의적인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 에너지를. 근데 아나운서 직업 별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가수라는 직업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참 많은데 나는 너무 빠르게 결정했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주고 싶은 말 네. 아나운서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추억이랄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전달자로 네. 전해주셨고 그리고 또 뭐 아침마당 그런 거 굉장히 오래 하신 MC들 있잖아요. 오랜 방송을 네. 하신 분들은 같이 좀 지내는 느낌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하네요. 라디오 하실 때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처럼 어떤 한 방송을 지금 다독다독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게 오래 계속 들으시면서 쟤는 저런 성격이 있어 이렇게 MC들의 맞아요. 성격까지 다 네. 파악을 하면서 네. 그런 점이 참 좋고 쟤는 좀 어떨 때는 좀 섣부르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들어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서 그 뭐랄까 나는 왜 작품도 없고 내가 남긴 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그게 좋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솔직히 한번 이번에 제가 맡았던 프로를 다 적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안 해본 장르는 없더라고요. 어. 우연히 사람들은 뉴스를 기억 많이 하시지만 스포츠 프로도 해보고 라디오도 해보고 안 해본 장르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보도국이 제가 뭐 능력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걸 하기에는 개편이 되면 일단 보도국부터 찜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네. 어느 순간 다른 걸 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로사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이 만약에 저도 그런 프로가 저희 메인이었다면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뉴스라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캐릭터나 이렇게 듣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장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구나. 그래도 저는 지금 그런 경험 하신 게 되게 좀 큰 강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에 계셨는데 이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미디어가 굉장히 좀 보편화되고 네, 맞아요. 유튜브로 많이 네. 좀 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인기가 그쪽으로 더 많이 갔는데 네. 어쨌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고 지금 또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 있으시니까 나도 그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느낀 거 엄청 많죠. 네,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후배들이 좀 궁금해할 때 일단 도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처음이랑 연결됐는데 뭐라도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 처음에 할 때 되게 창피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콘텐츠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했어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느 썸네일에 맥주잔을 들고 있고 어느 썸네일에는 막 어디 좋은데 가 계시고 막 이게 유튜브가 네. 알고리즘이어서 내가 보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저 먹방만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방을 해야지 뜨는 게 유튜브인가? 그리고 제가 아, 한동안 차도 한참 했어요. 그때는 차 바꾸려고 하다가 한 건데 어느 순간 차 보니까 그거만 뜨니까 자동차를 해야 되나? 막 하고 브이로그를 해야 되나? 막 하니까 막 나에게 뜬 걸 주로 하셨군요. 나에게 뜨는 거. 근데 네. 제가 그 지상파 있을 때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튜브는 자기가 어쨌든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그 크리에이터가
김 작가가 30만일 때 네. 만났는데 30만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 그쵸? 저는. 맞아요. 나는 사실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네. 근데 네. 나는 인터뷰를 하려면 왜냐면 제가 퇴사할 때까지 유튜브를 거의 안 봤거든요. 어. 그 나는 그 섭외를 하려면 일단 구독자 몇 명 있지부터 물어봐. 네네. 아 이게 그 지상파에서 대우받던 형태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네. 거의 자기 사업이더라고 유튜브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 내가 다른 아나운서들 어떻게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잘 안 돼. 네. 장성규 씨 같은 캐릭터는 아예 예능 프로그램인 그쵸, 거고 그쵸. 예, 예. 다 자기 뭐 브이로그 관심도 없는데 막 그래도 그렇게 아름답고 전달을 잘하시는 분인데 예. 생각보다 안 되는 게 좀 예. 이상하죠. 네. 저도 처음에 브이로그도 해볼까 하다가 뭐 내가 남편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제 뭐 많지는 않고 6만 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힘든데 그래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꾸준히 맞아요. 하니까 지금 목표가 1년에 10,000명씩만 늘려가지고 네. 그럼 30년 30만이잖아요. 어. 아 너무 좋다. 네. 그런 마음. 그런 네. 게 생기더라고요. 어. 네. 이런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저희도 항상 작가님 만나는 입장에서 음. 인터뷰를 잘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거든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들어주고 네. 리액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액션. 리액션이 되게 어떻게 중요해요.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개팅 나갈 때도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말이나 했는데 상대방이 막 까르르 웃어주고 반응이 네. 있으면 그 여자한테 호감이 간대요. 음. 여자도 어.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못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리액션. 누구를 만나도. 여기 또 한 친구 인터뷰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유엽이요? 네. 예. 그때 마스크 줄을 아버지 대신에 서다가 네. 저희가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마스크 네, 대란 네. 나가지고 이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아무튼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의료 붕괴가 너무 심각했잖아요. 근데 저도 뉴스를 하지만 뉴스 속에 나온 사례자들이 사실 모자이크 처리가 많이 되어 있고 음성 변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앵커 스스로도 이 사람이 가끔은 사람이라는 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사람 경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쵸. 이분들에게도 다른 라이프가 있고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사건 속의 당사자로만 기억에 남잖아요. 제가요 막 이렇게 예. 되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대구 갔다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또 유엽이 방도 보고 오고 어머니하고 막 얘기도 했는데 이 가족의 스토리가 너무 많았던 가족인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제가 전하지만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단편으로밖에 전해줄 수가 없고 지금도 뭐 백신 피해자들도 계시고 뭐 힘드신 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건 말고도 다른 스토리가 많았고 또 뉴스라는 게 특성상 어느 시점에 막 보도를 하지만 잊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목마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라는 것 자체가 새롭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 참 그 챕터 보면서 이제 좀 뭐랄까 자기의 직업관과 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사람들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그런 직업에 그렇죠. 있는 분들도 예. 계실 거고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그렇게 하나의 개별 사건의 어떤 당사자 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일들을 다루다 네. 보면 그래서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 이제 이런 사례들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저희가 한 1부에서는 요 정도 얘기 듣고 지금 또 시간이 훌쩍 갔어요. 네.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서 네. 2부에서는 또 과거에 조수빈 아나운서께서 처음에 뭐 DJ 같은 거 하실 때 그때를 굉장히 추억하시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공하신 분들 많이 인터뷰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네. 이런 것도 또 내용을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하지 네.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